코로나19로 잃었던 새학기에 들뜬 대학가 풍경이 제 모습을 되찾았습니다. 유명무실했던 입학식도 4년 만에 다시 시작됐습니다. 청주시가 준공영제 도입 2년 만에 시내버스 노선을 새로 그렸습니다. T자형 중복 노선을 통폐합하고 간선과 지선 체계를 도입합니다. 외도관계에서 태어났다가 출생 과정에서 친모를 잃고 홀로 남게 된 아이가 있습니다. 보호시설에서 100일을 맞게 됐습니다. 신생 프로팀인 충북 청주FC가 다음 달 K리그2 데뷔 무대를 받습니다. 존재 각인을 위한 열정이 뜨겁습니다. 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계속해서 MBC 뉴스투데이 충북입니다. 코로나19 이후 4년 만에 지역대학교의 입학식이 대면으로 속속 재개되고 있습니다. 마스크를 벗고 홀가분한 새 출발에 나선 신입생들과 함께 또 코로나 학번으로 불리던 선배들도 후배들을 직접 맞이하면서 모처럼 캠퍼스 곳곳이 활기를 되찾았습니다. 이채연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조용했던 캠퍼스 안이 모처럼 떠들썩합니다. 학교 곳곳에 신입생 환영 플래카드가 내걸렸습니다. 체육관에는 학생과 가족들로 3,000명 가까이 가득 찼습니다. 2019년을 마지막으로 코로나19 사태 4년 만에 열린 대면 입학식입니다. 고교 시절 늘 코로나와 함께였던 신입생들의 표정엔 설렘과 긴장이 공존합니다. 아침 일찍 일어났는데 여기 학교 오니까 피곤이 싹 사라지는 기분이에요. 수강 신청이 너무 떨려가지고 옆에 친구랑 계속 대화하면서 긴장하면서 했던 것 같아요. 캠퍼스 투어와 인기 가수 공연 등 다채로운 행사로 캠퍼스 곳곳이 들떴습니다. 다른 과들하고도 많은 소통을 좀 하고 지내고 싶어요. 동아리랑 학생회 같은 거 관심 많아가지고 지금 지원하려고 기다리고 있어요. 4년 내내 입을 유니폼을 맞춰보며 대학생이 된 걸 실감했습니다. 실제로 입어보니까 대학생이라는 게 실감이 나고 저도 빨리 선배님들처럼 여러 실습에 나가서 코로나 학번이라 불리며 비대면이 더 익숙해진 선배들도 고학년이 돼서야 맞이한 후배들과의 교류가 설레기는 마찬가지였습니다. 선배들한테 물어보고 싶어도 물어볼 수도 없었고 그래서 저 혼자 끙끙 앓으면서 수강 신청을 했었는데 이번에는 제가 신입생들에게 알려주는 입장이 되어보니까 대학가 주변 음식점 업주도 입학식에 이어 다음 달 개강을 앞두고 분주해졌습니다. 주말까지는 예약이 좀 많이 잡혀 있는 상태예요. 신입생들 모임 위주로. 한편 올해 2,775명이 입학한 청주대를 시작으로 서원대, 세명대, 충북대 등 도내 주요 대학들도 오늘부터 대면 입학식을 개최할 예정인 가운데 교수 합창단, 학생들의 동아리, 뮤지컬 공연 등 이색적인 행사들로 신입생들을 맞이할 계획입니다. MBC 뉴스 이채연입니다. 지난 2021년 버스 준공영제로 시내버스 노선권을 확보한 청주시가 첫 번째 전면 개편안을 내놨습니다. 각 회사끼리 중복돼 있던 노선을 통폐합하고 환승 체계를 강화하는 것이 이번 개편의 핵심입니다. 조미애 기자의 보도입니다. 신규 아파트 단지가 계속 늘고 있는 청주 흥덕구의 한 개발지구. 충북도청 방면 시내버스를 타면 블록을 돌고 돌아 1시간 가까이 걸립니다. 최단 이동거리 7km. 출퇴근 시간대가 아니면 승용차로 30분이 채 안 걸리는 거리입니다. 시내같이 그를 좀 나갈 경우에는 너무 노선이 길어가지고 많이 돌더라고요. 그래서 좀 그 노선은 좀 짧게 해가지고 시간을 좀 단축해서 좀 잘 운행이 됐으면 좋겠어요. 이런 신규 개발지구 간 이동은 더 어렵습니다. 분남지구 같은 경우에는 키즈 카페도 있고 여러 가지 체험할 수 활동할 수 있는 게 많은데 여기서 이마트 쪽에서 또 갈아타고 두세 번씩 갈아타야 돼서 너무 불편해가지고 그런 노선 같은 것도 좀 생겼으면 좋겠어요. 안정적 수입이 보장되는 청주 시내 T자형 간선을 중심으로 회사마다 노선을 중복 운행하다 보니 신규 택지 개발과 인구 이동 등 지역별 수요 변화를 반영하지 못한 겁니다. 버스 준공영제로 노선권을 확보한 청주시가 직접 노선 전면 개편안을 내놨습니다. 상당로와 사직대로에 집중 중복된 노선 70개를 39개로 통폐합하면서 137개 노선을 102개로 줄입니다. 이걸 간선과 지선, 순환 노선으로 나누고 이들끼리 연결하는 환승 체계를 강화해 노선을 효율화하겠다는 구상입니다.
홍골과 동남, 율량과 송절동 등 신규 개발 지역으로 버스 노선이 다양화되면서 환승 선택지도 넓어집니다. 수요가 높은 주요 노선의 운행 횟수를 대폭 증대할 수 있게 되어서 버스 대기 시간이 단축되게 됩니다. 주요 노선은 15분 내지 20분 배차 간격을 확보하기 위해 천안, 전주 등 유사도시 수준인 1000명당 0.64대 정도까지 버스도 증편됩니다. 읍면 지역은 오는 7월부터 콜버스로 불리는 수요 응답형 버스, DRT 운행이 전면 확대돼 읍면을 운행하던 기존 버스 일부와 신규 30대 등 총 67대가 당장 도심에 추가 투입될 수 있습니다. 총 67대 공사를 하는 것을 계획으로 하고 있고요. 읍면 지역의 수용답형 청주 풀버스를 통해 37대, 그리고 대형버스는 약 30대를 추가 순수하게 증차하는 걸로. 청주시의 개편안은 의견 수렴 절차를 거쳐 오는 10월 본격 시행됩니다. 환승 강화에 따라 현재 하루 2회까지인 무료 환승을 3회로 늘리는 안도 검토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조미입니다. 청주병원에 대한 강제 집행 절차가 다음 달 중 이뤄질 것으로 보입니다. 청주시는 지난 19일 기준으로 강제 집행 3차 개고 시한이 만료됨에 따라 법원과의 일정 협의를 거쳐 다음 달부터 단계적으로 강제 집행에 나설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청주시는 또 오늘 생존권 보장을 촉구하며 강제 집행에 반대하고 있는 청주병원 직원들과도 만나 협의를 진행할 계획입니다. 이런 가운데 충청북도는 청주병원이 건물과 부지가 없어 의료법인 허가 기준을 갖추지 못하고 있다며 법인 허가 취소 검토를 위해 다음 달 7일까지 관련 서류를 요구했습니다. 이범석 청주시장이 지역 최대 민간 소각업체인 클렌코 허가 취소 관련 항소심 판결에 불복해 상고 입장을 공식화했습니다. 이범석 시장은 어제 기자간담회에서 최근 소각장 관련 항소심에서 청주시가 잇따라 패소해 당황스럽다면서도 쟁점이 된 처분 용량과 관련해 상고심에서 충분히 다퉈볼 여지가 있다며 변호인단도 추가 선임하겠다고 말했습니다. 또 클렌코 항소심에 앞서 패소한 오창 후기리 소각장 상고심을 위해 변호인 2명을 추가 선임했다고 밝혔습니다. 이혼 소송을 하며 별거 중이던 아내가 다른 남성의 아기를 낳다 숨지면서 법적 친부가 된 남편의 이야기, 지역의 화제죠. 남편은 아기를 가족관계 등록부에 올리지 않는 소송을 제기하기로 했는데요. 그렇다면 현재 임시보호 중인 아기는 앞으로 어떻게 되는 걸까요? 김은초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지난해 말 청주의 한 산부인과에서 태어난 태명 딱풀이. 기본 석 달까지 머물 수 있는 임시보호시설에 2달 동안 머물고 있습니다. 출생신고조차 되지 않아 당장 갈 곳도 받아줄 곳도 없습니다. 외도로 가출한 40대 친모가 내연남 사이에서 생긴 이 아기를 낳다 숨지자 당장 보호자가 없는 겁니다. 아기의 진짜 아빠는 친모가 죽자 아기를 외면했고 숨진 친모와 법적 혼인관계에 있던 남성은 친자도 아닌 아기를 거둘 리 없었습니다. 졸지에 법적 친부가 된 남성은 자신의 자녀로 출생신고하는 것에 동의하지 않습니다. 아기를 방임했다며 억울한 고발까지 당한 상태입니다. 잠을 못 자고 무슨 생각까지 하냐면 이게 내가 뭘 죄를 졌나? 그래서 솔직히 억장이 무너지죠. 왜냐면은 제 시도 아닌데. 결국 남성은 통상 석 달에서 반년 넘게도 걸린다는 소송을 진행하기로 했습니다. 지자체도 판결까지 직권 출생 등록을 미루기로 했습니다. 석 달 임시보호시설이지만 특별한 사정에 이 아기는 예외입니다. 법률 지원에 대한 연계가 가장 우선적으로 이루어졌다라고 보고요. 소진행 상황을 좀 지켜본 후에 추진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청주시는 출생신고를 마치는 대로 아기를 위탁가정이나 양육시설로 옮겨 보호할 예정입니다. 아기 이름도 청주시가 지어주기로 했습니다. 태명이 딱풀이라고 돼 있더라고요. 저도 마음이 좋지가 않죠. 애한테는 잘못이 없고 어른들의 잘못인데. 생물학적 아버지로 추정되는 내연남은 경찰 조사에도 응하지 않고 있지만 범죄 혐의점이 없어 조사를 강제할 수도 없습니다. MBC 뉴스 김우초입니다. 프로축구 시즌 개막이 이제 8일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이번 시즌은 특히 충북을 연고로 한 충북 청주FC가 처음으로 K리그2에 참가하면서 도민들의 관심을 받고 있는데요. 과연 어떤 축구를 보여줄까요?
충북 청주FC도 2차례 전지훈련을 통해 출격 준비를 마쳤습니다. 경남 남해에서 이승준 기자입니다. 아직 매서운 바닷바람이 여전한 남해 공설운동장. 지난달 창단 이후 바로 태국 방콕으로 전지훈련을 떠난 충북 청주FC는 돌아오자마자 경남 남해에 다시 캠프를 차렸습니다. 1차 태국 전지 훈련을 통해서 그 전술 체력적인 부분을 준비를 했고요. 2차 남해에 와서는 체력적인 부분하고 경기 운영 능력에 대해서 준비를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국내외 전지 훈련과 연습 경기를 통해 전력도 70-80% 정도 끌어올렸다는 평가입니다. 남은 기간 완성도를 높여 충북 청주FC만의 팀 컬러를 준비하게 됩니다. 신생팀이다 보니까 일단 기죽지 말고 뭐 저희가 준비한 대로 뭐 저희끼리 맞춘 대로 잘 보여주자, 저희 거 하자 이런 식으로 잘 준비하고 있는 것 같아요. 32명 선수의 전 소속팀은 20개가 넘습니다. 이들을 원팀으로 묶는 조직력과 소속감이 신생팀의 관건입니다. 나이 차이도 많이 나고 또 아주 좀 경험도 많이 얻고 하지만 원팀으로 만들기 위해서 태국 방콕에서도 정말 분위기 좋게 정말 좋은 분위기 속에서 잘 만들어서 왔고요. 프로 출전이 간절했던 선수들이었던 만큼 그들이 보여줄 새로운 축구에 대한 자신감도 생겼습니다. 재밌을 것 같아요. 빠르고 즐거울 것 같고 팬들이 정말 재밌게 즐기시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홈 경기만큼은 팬들에게 지지 않고 포기하지 않고 즐기고 재미있게 좋은 놀이터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노력해 보려고 합니다. 신생팀이지만 호락호락하지 않은 상대로 자리매김하고 K2의 돌풍을 다짐했습니다. 지금 준비하고 있는 상황으로 봐서는 잘 준비가 되고 있는 상황이고 간절한 마음으로 준비를 하고 있기 때문에 시즌 2주 남은 기간 동안 더 세밀한 부분들을 보완을 해서 철저히 준비하겠습니다. 다음 달 1일 역사적인 데뷔를 앞둔 신생팀 충북 청주FC의 전술과 전략이 이곳 남해에서 무르익고 있습니다. MBC 뉴스 이승준입니다. 어제 폐막한 제104회 전국 동계체육대회에서 충북 선수단은 역대 최고 성적을 거두며 종합 6위에 올랐습니다. 충북 선수단은 스키에서 금메달 4개를 따는 화력에 힘입어 금 5, 은 7, 동 15 등 모두 27개의 메달과 380점으로 지난 1994년 이후 역대 최대의 성과를 거뒀습니다. 특히 사전 경기로 진행된 빙상 스피드에서 종합 3위에 올랐고 복명고 컬링 준우승과 초등 아이스하키 8강 진출 등도 순위 경쟁에 큰 도움이 됐습니다. 오는 4월 치러지는 청주시 의원 보궐선거 후보자 선출을 위한 여야의 공천 작업이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국민의힘 충북도당은 어제 보궐선거 공천관리위원회를 열어 오는 24일부터 나흘 동안 공천 신청을 받은 뒤 다음 달 6일까지 후보자를 확정하기로 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도 어제 후보 검증위원회를 열어 최충진, 박한상, 남상문 등 3명에게 예비후보 등록 자격을 부여하고 오는 24일까지 후보자 공모를 진행하기로 했습니다. 다음 달 8일 치러지는 제3회 전국 동시조합장 선거의 후보자 등록이 오늘과 내일 이틀 동안 이뤄집니다. 충북에서는 농협 55곳과 축협 7곳, 산림조합 10곳 등 모두 76개 조합에서 대표자를 선출하며 등록을 마친 후보자는 오는 23일부터 선거운동을 할 수 있습니다. 한편 지난 제2회 선거에서는 73개 조합에서 모두 206명이 등록해 평균 2.8대 1의 경쟁률을 보였습니다.
국립공원 속리산에 봄의 전령으로 불리는 복수초가 폈습니다. 국립공원 속리산 사무소는 휴일인 지난 19일 산 정상 부근인 상고암 주변에서 복수초 개화를 확인했다고 밝혔습니다. 눈과 얼음 사이를 뚫고 꽃을 피운다고 알려진 복수초는 봄철 가장 먼저 피는 야생화 가운데 하나입니다. 속리산 사무소는 다음 달 중순쯤 진달래와 현오색 등의 봄꽃도 개화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제때 수확하지 못한 배추를 활용해 가격을 낮춘 못난이 김치가 올해 확대 공급됩니다. 충청북도는 어제 김영한 지사가 참석한 가운데 못난이 김치 사업에 참여를 원하는 11개 업체를 대상으로 시식회를 열었습니다. 지난해에는 2개 업체가 공급했는데 충청북도는 올해는 6개 업체를 최종 선정해 매달 100톤씩 생산해 판매할 계획입니다. 한편 충청북도는 못난이 브랜드를 사과로 확대해 껍질에 상처가 난 못난이 사과 2.5톤을 오는 24일 농협유통 청주점에서 판매할 예정입니다. 지난해 충북도민들이 신청한 소비자 피해 상담 가운데 최다 품목은 유사투자자문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1372 소비자 상담센터에 접수된 11,967건의 민원 가운데 유사투자자문과 의류 섬유, 헬스장, 이동전화 서비스, 또 정수기 대여 순으로 5개 품목이 상위권을 차지했습니다. 연령별로는 20대에서는 헬스장이, 30대는 의류 섬유 분야가, 또 40대 이상 60대 이하에서는 유사 투자 자문 상담이 가장 많았습니다. 또 전년 대비 상담이 급증한 품목은 온라인 쇼핑몰 스타일부이 여파로 추정되는 봉지라면, 실손보험, 화장품 세트 등입니다. 충북체육회 이민우가 스쿼시 프로투어에서 처음으로 우승했습니다. 이민우는 말레이시아 세렘반에서 열린 세틀라이트 1차 대회 결승에서 말레이시아 선수를 3대1로 이기고 우승을 차지했습니다. 이민우는 고등학교 시절부터 국내 정상을 차지했으며 지난 2021년 충북체육회에 입단한 이후 성인 무대에서도 여러 차례 우승하는 등 한국 스쿼시의 대표 선수입니다. 음성군 축제 추진위원회가 지역의 대표 축제인 품바와 명작 페스티벌 그리고 설성문화제의 일정을 확정했습니다. 올해로 24회째를 맞는 음성 품바 축제는 오는 5월 17일부터 21일까지 음성읍 설성공원 일대에서 펼쳐집니다. 또 지역 농산물 축제인 명작 페스티벌은 9월 21일부터 나흘 동안 금왕읍 금빛 근린공원에서 열립니다. 그리고 4년 만에 열리는 제42회 설성문화제는 10월 12일부터 15일까지 음성읍 설성공원에서 진행됩니다. 제57대 청주지방법원장으로 임병렬 전 부장판사가 취임했습니다. 사법연수원 15기인 임 법원장은 서울 출신으로 우신고와 서울대 법학과를 졸업한 뒤 지난 1989년 변호사를 시작으로 법조계에 입문했습니다. 이후 2000년 법관으로 임명된 뒤 서울중앙지법과 서울남부지법, 서울북부지법, 또 청주지법 부장판사 등을 역임했습니다. 한편 임 법원장은 청주지법에서 처음으로 일선 법관들의 투표를 거치는 법원장 후보 추천제를 통해 임명됐습니다. 충청북도가 연간 3만 2천 명 수준인 귀농귀촌 인구를 늘리기 위해 새로운 지원 사업을 추진합니다. 충청북도는 이주 계기를 만드는 관심 준비 단계에서는 창업 성공 사례를 공유하고 청년 공동체와 만남을 주선하는 농촌 창업 여행과 해외 거주 재외동포 고향 살아보기 등 체험 프로그램도 운영할 계획입니다. 또 이후 이주 정착 단계에서는 취농학교와 청년 복합 공간 조성, 귀촌인 고용업체 지원 등을 추진합니다. 청주시가 대기 환경 개선을 위해 올해도 전기차와 수소차 구매를 지원합니다. 지원 대상은 전기 승용차 2,469대와 전기 화물차 709대, 또 수소 전기차 380대 등 모두 3,596대로 차종에 따라 1,360만 원에서 3,350만 원까지 지원됩니다. 지원을 희망하는 청주 시민은 무공해차 구매 지원 시스템을 통해 신청하면 됩니다. 단양군이 인구 증가를 위해 아이디어를 모집합니다. 지방 소멸과 인구 감소에 대응하기 위한 단양군 인구 증가 아이디어 공모전은
단양 군민뿐 아니라 출퇴근하는 사람이나 관광객 등 단양을 찾는 사람이면 누구나 참여 가능합니다. 공모 주제는 나에게 100억 원이 있다면이라는 가정 아래 저출산 극복 방안과 자녀 양육, 정주 여건 개선, 또 청년 유입과 귀농귀촌 활성화 등입니다. 징평군이 야생동물로 인한 농작물 피해를 줄이기 위해 피해 예방시설물 설치비를 지원합니다. 징평군은 올해 2,233만 원을 들여 전기 울타리와 철망 울타리, 경음기 등 피해 예방시설을 설치하는 농가에 300만 원 한도에서 설치비의 60%를 지원합니다. 네, 뉴스를 마칩니다. 고맙습니다.